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0이고요.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남편은 3년 전에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어요. 저는 평생을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남편 퇴직금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우리 노후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은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경수였죠. 경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키웠는데도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어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경수가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남편과 둘이서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경수가 취업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에 경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경수를 바라봤어요. 저 이제 저 월세에서 전세로 독립하고 싶어요.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제 앞길을 위해서 돈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경수는 이미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괜찮은 집을 찾았다고 했어요. 보증금은 경수가 대출을 받고 2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경수는 우리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경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2억을 주면 1억 5천만 원이 남았죠. 남편 병원비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을 합쳐봐야 한 달에 95만 원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10년? 15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전세로 독립시켜 줍시다. 결혼도 하려면 준비도 필요하고 아들 앞길에 우리가 힘이 되게 해줘야지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온 남편이 말했죠. 그래, 아들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소. 우리야 어떻게든 버티면 되지. 다음 날 경수를 불렀습니다. 경수에게 2억을 증여하겠다고 말했어요. 경수는 깜짝 놀라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야 뭐 괜찮아. 연금도 나오고 저축해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경수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경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제가 꼭 모실게요.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경수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경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 우리 경수 말 믿는다. 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서에도 신고를 했어요.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경수는 한 달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도와주러 갔어요.
새 집은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경수가 이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경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경수를 꼭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잘한 거겠죠,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경수는 착한 아이잖아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봐도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약속했잖아요. 나중에 모시겠다고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요. 경수는 분명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1년 뒤에 경수가 어떤 말을 할지를요. 경수가 독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경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여보, 경수가 누군가를 데려온대요. 여자친구인가 봐요. 남편도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내내 집 청소를 했어요. 거실 구석구석을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서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죠. 경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쯤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경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깔끔한 화장이었죠. 자세도 꼿꼿했고 미소도 우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지라고 합니다. 혜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손에는 비싼 것 같은 과일 선물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혜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어요. 그 모습만 봐도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지는 의사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고 어머니는 약사였죠. 혜지 본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수 오빠 정말 착하고 능력 있으세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혜지가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우리 경수가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엄마는 잘 몰랐네. 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경수 오빠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혜지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내왔어요. 혜지는 음식을 보며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님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늘 해먹던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혜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 뿌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혜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다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혜지 씨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남편이 혜지에게 물었습니다. 혜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경수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혜지랑 결혼해서 빨리 손주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빠 기다리시죠?
경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혜지가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혜지는 정말 괜찮은 여성 같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교양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죠. 여보, 우리 복 많은 거 아니에요? 저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요. 경수가 복이 있나 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경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지 부모님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니 격이 다르잖아요. 여보, 뭐 입고 가야 할까요? 우리 옷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저는 옷장을 뒤지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정장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소? 그냥 이거 입고 가야지. 저도 제일 나은 옷을 골랐습니다. 색이 바랜 투피스였죠. 거울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경수가 예약해뒀다고 했어요. 저희는 일찍 나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 내려서 주소를 찾아갔죠. 레스토랑 입구부터 남달랐습니다. 유리문에는 금색 글씨로 상호가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세요. 경수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테이블에는 혜지와 혜지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혜지 아버지는 반백의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혜지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빛났죠. 안녕하세요. 경수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혜지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만나게 되어서요. 자리에 앉으니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니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리니까 편하게 드세요. 사돈될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혜지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혜지 씨가 정말 좋은 분 같던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혜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죠. 경수 씨도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우리 혜지가 경수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마다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혜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수 씨 같은 인재가 우리 사위라니 기쁩니다.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젊은이를 만나기 쉽지 않죠. 아니에요. 저희 경수가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벅찼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였죠. 혜지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두 분 건강하시죠?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네, 다행히 건강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경수 정말 잘 됐어요. 저런 집안과 혼사를 치르다니. 그러게, 경수가 복 타고났나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경수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요. 손주도 낳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웃는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경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2억을 준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경수가 어떤 말을 할지를요. 혜지 부모님과 만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빠랑 같이 계세요. 경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경수가 온대요. 무슨 일인가 봐요. 결혼 날짜 잡으려나 보지 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혜진의 집이 의사 집안인 것이 좋기도 했지만 우리 집이 기울어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은근히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저녁 7시쯤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수 얼굴이 심각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경수는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비금이 좀 필요해요. 준비금? 얼마나 필요한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예물이랑 예단, 혼수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2억이나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모은 돈으로 해야지. 7천만 원이 어디 있어? 경수는 제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히더군요. 엄마, 그건 제 전세금이잖아요. 결혼 준비는 별개죠. 경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억이 전세금이고 결혼은 별개라니요. 경수야, 우리가 2억을 준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요즘 결혼 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물만 해도 2천만 원은 넘어요. 2천만 원이나 하는 예물을 왜 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의 집안 체면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경수는 혜지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문제예요. 혜지 아빠가 최소 30평대는 돼야 한다고 하셨어요. 30평대? 지금 전세는 몇 평인데? 20평이요. 그래서 전세를 더 늘려야 해요. 보증금도 더 필요하고요. 경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우리 노후 자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요. 제 친구 준호만 해도 부모님이 결혼 준비금으로 1억을 주셨대요. 경수는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준호 부모같이 돈이 많니? 우리는 퇴직금 털어서 2억 준 거야. 엄마는 항상 그래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저도 체면이 있다고요. 경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경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경수야, 엄마 아빠 연금이 얼마인지 아니? 남편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합쳐서 한 달에 95만 원이야. 거기다 병원비만 30만 원 넘게 나가고 그래도 1억 5천만 원 있잖아요. 경수는 저희 통장 잔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우리 노후 전부야. 너 7천 원 주면 8천만 원밖에 안 남아. 나중에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금만 도와주세요. 경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만 이렇게 초라하게 결혼해요? 혜지한테 무시당하라고요? 경수는 체면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체면을 이렇게 따지게 됐을까요? 경수야, 혜지 씨가 내 형편을 알고 만난 거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남편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혜지 아버지가 자꾸 그러세요. 경수는 혜지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신랑 측에서 성의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경수는 혜지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모욕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의가 없다니요. 우리가 2억이나 줬는데 성의가 없어? 엄마, 그건 제 독립 자금이고요.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경수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경수야,
엄마 아빠가 늙으면 어떡할 거니? 병원비는? 생활비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제 결혼이 더 중요해요. 경수는 자기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저 정말 혜지랑 결혼하고 싶어요. 경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 7천만 원은 못 줘. 그럼 5천만 원만이라도요. 제발이요. 경수는 금액을 낮춰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푼도 못 줘. 그 돈은 우리 목숨줄이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출을 더 받든지. 경수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수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경수야.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경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2억을 받고도 모자라서 7천만 원을 더 달라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수가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있는지, 그 대출을 감당할 수는 있는지, 빚을 지고 결혼을 하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7천만 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후는 정말 끝이었어요. 남편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 테고 저도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경수가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겠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경수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죠.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요. 나흘째 되던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경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수야,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 혜지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경수는 안부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수 말을 들었죠. 혜지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신랑 측에서 성의가 없으면 결혼을 반대하시겠대요. 경수는 혜지 아버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성의가 없다니 무슨 소리니? 우리가 2억이나 줬는데. 엄마, 그건 저 주신 거고 결혼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경수는 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혜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요. 예물도 그렇고 신혼집 평수도 그렇고. 경수는 혜지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경수야,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걸 혜지 아버지가 모르시나? 형편이요? 엄마 아빠 1억 5천만 원 있잖아요. 다른 집은 그것도 없이 결혼 준비해줘요. 경수는 저희 통장 잔고를 들먹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우리 노후 전부야. 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중에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은 결혼이 급해요. 경수야. 엄마, 제 체면은요? 혜지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경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경수한테 전화 왔소?
네, 또 돈 얘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경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체면, 무시, 성의.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남편도 깨어났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네요. 당신은? 저도요. 저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억 5천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남편은 침대 옆 서랍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계산을 시작했죠. 우리 연금이 95만 원이고 여기서 관리비랑 공과금 빼면 60만 원 정도 남지. 네, 그 정도예요. 내 병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가고 남편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어요.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죠. 당신 무릎도 안 좋잖소. 나중에 수술하면 또 돈 들어가고. 그건 괜찮아요. 참고 살면 되죠. 저는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어요. 그리고 집 수리비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 남편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있으면 한 15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글쎄요. 큰 병이라도 나면 금방 바닥나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지병이 있었고 저도 언제 아플지 몰랐어요. 경수한테 7천만 원 주면 8천만 원밖에 안 남는단 말이지. 그럼 10년도 못 버텨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참 막막했어요. 여보, 우리가 요양원 갈 수도 있잖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들었어요. 8천만 원으로는 요양원도 못 가요. 5년이면 다 없어져요.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경수 말대로 나중에 경수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경수 믿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의 경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 받고도 7천만 원 더 달라는 아이가 나중에 우릴 책임질까? 남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가 경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그런 것 같소. 너무 귀하게 키웠어. 남편도 울먹였습니다. 저희는 평생 경수를 위해 살았어요. 경수가 원하는 건 다 해줬죠.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경수는 우리가 2억 준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래요. 공짜로 받았으니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저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수 이야기, 돈 이야기, 노후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안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해야겠소. 경수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어떻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수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보, 차라리 증여를 취소하는 건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하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증여세는 우리가 내야 하지만요. 그럼 경수가 우릴 원망하지 않을까? 지금도 원망하는데 뭐 어때요? 차라리 경수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낫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당신 생각이 맞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경수 만나서 말합시다. 2억 돌려받겠다고. 네, 그렇게 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어요.
경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노후를 지켜야 했습니다. 경수도 진짜 어른으로 키워야 했어요. 공짜로 받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아이로 키울 순 없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빠랑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돈 주기로 하신 거예요? 경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와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경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마 돈을 주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엄마, 아빠, 왔어요. 경수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곧 경수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요. 어서 와. 앉아라.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소파에 앉으며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래서 뭐 주실 거예요? 경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준 2억 말이다. 네, 전세금이요. 그거 다시 돌려받을 거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눈을 깜빡이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2억 돌려받겠다. 증여세는 우리가 낼 테니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준 건데 왜 돌려받아요? 경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수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다시 도와줄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어른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요? 어른은 부모 노후자금까지 손 떼려고 하지 않아.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준 건 뭐예요? 독립하라고 도움 주신 걸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고요? 경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뺏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소리예요? 저 혜지랑 결혼해야 한다고요. 그 결혼을 위해 우리 노후자금까지 달라고 하잖니.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혜지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제 인생 망치자는 거예요? 경수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수를 보며 말했어요. 경수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진짜 내 인생을 위한 거야. 거짓말. 엄마 아빠는 절 사랑하지도 생각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린 널 사랑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게 사랑이에요? 경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서서 경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경수야, 진정해라. 우리 이야기를. 손 떼요. 이제 엄마 아빠 아니에요. 경수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수야, 경수야. 제가 부르며 따라갔지만 경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여보, 울지 마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수 얼굴에 서린 분노와 배신감이 눈에 선했어요. 다음 날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증여 철회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죠.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봤어요.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4천만 원이나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겠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경수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넘어가면 끝이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경수야, 엄마 마음 알아줘.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경수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수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수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죠. 2달째 되던 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수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명절엔 오지 않겠어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수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어요. 시간이 지나도 경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경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봤죠. 경수야, 엄마야. 추석인데 집에 안 올 거니?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거나 차단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경수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둡시다. 경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요. 남편은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저희는 둘이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소. 분명 맞아. 하지만 남편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차례를 지냈어요.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어요. 평소에는 경수가 꼭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오지 않았죠. 경수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오.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며 울었어요. 4달째, 5달째가 지나갔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참아야 경수가 제대로 된 어른이 돼요.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6달째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저희 집은 겨울 같았어요. 경수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경수 생각을 했어요. 경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혜지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밤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여보, 지금 넘어가면 우리 노후도 경수 인생도 끝이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경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고 했죠. 저는 경수가 돌아올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수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이었죠. 하지만 경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죠.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경수를 바라보기만 했죠. 들어가도 돼요?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어서 들어와. 경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경수가 왔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란 얼굴로 거실로 나갔어요. 경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경수야. 남편이 경수를 불렀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경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경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지랑 헤어졌어요. 경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철회 소식을 들은 혜지 아버지가 화를 냈다고 했어요. 혜지 아버지는 경수에게 말했답니다. 부모님이 그런 식이면 결혼을 재고해봐야 한다고요. 경수는 혜지 아버지께 사정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준비하겠다고요. 하지만 혜지 아버지는 계속 요구했답니다. 신혼집은 더 큰 곳으로, 예물은 더 비싼 걸로, 신혼여행은 유럽으로요. 끝이 없었어요. 처음엔 7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1억이 넘어갔어요.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혜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자고. 근데 혜지 아버지가 계속 압박하니까 혜지도 변하더라고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지도 나중엔 경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식이니까 경수 오빠도 그렇게 자랐나 봐. 결혼하면 시어머니도 그럴 것 같아. 혜지가 경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경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경수 손을 잡았어요.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손대려고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체면 때문에 부모님을 배신했어요. 경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혜지한테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혜지는 화내면서 나갔어요. 경수는 혜지와의 이별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프지만 잘된 일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경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경수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경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경수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남편도 우리를 안아줬죠.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경수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떠왔어요. 경수는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12평짜리요. 경수는 2억을 돌려주고 나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답니다. 처음엔 다시 좁은 곳으로 가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 실력이더라고요. 경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작년에 받은 보너스도 다 저축했고요. 경수는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3천만 원 모았어요. 아직 멀었지만 제 힘으로 모으고 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그리고요. 경수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 경수를 봤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병원 간호사예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요. 저랑 비슷한 처지예요. 경수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원룸에서 살면서 저축하고 있다고 했죠. 저희 둘이 합의했어요. 5년 동안 둘이 열심히 모으기로요. 그러면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특했어요. 결혼은 그때 가서 조촐하게 할 거예요.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나중에 제 힘으로 준비됐을 때, 그때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경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야 우리 아들 제대로 됐구나. 엄마, 엄마 아빠가 그때 단호하게 안 하셨으면 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경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저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제 힘으로 다 해볼게요. 그래, 우리 경수 할 수 있어. 남편이 경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경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죠. 6개월 만에 식구가 모두 모인 식사였어요. 밥을 먹으며 경수는 회사 이야기, 지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이야기였어요. 저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올게요. 경수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경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경수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지영이도 같이 데려가도 될까요? 저는 얼른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좋다고요. 드디어 경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구나 싶었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죠. 경수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경수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참 순박해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안 사와도 되는데. 어서 들어와. 저는 지영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영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혜지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했죠. 저도 경수 오빠처럼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매달 100만 원씩 모으고 있고요. 지영이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았죠. 저희 5년 후에 결혼하려고요. 그때까지 돈 모아서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특했어요.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사려고요. 지영이도 덧붙였습니다. 혜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게 맞지.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남자야. 남편이 경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수와 지영이는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혜지와 있을 때처럼 긴장하지 않았죠.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수와 지영이가 돌아간 뒤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지영이 참 괜찮은 아이 같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경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왔어요. 혼자 올 때도 있었고 지영이와 함께 올 때도 있었죠. 어느 날은 경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부터 경수는 남편 병원 날에 맞춰서 시간을 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왔어요.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집까지 데려다 줬죠. 아빠, 약 제때 드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올 때 확인할 거예요. 경수는 남편 약 봉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또 어느 날은 집에 와서 형광등을 갈아줬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드니 사다리에 올라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엄마,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경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경수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죠. 저는 김장김치를 담그려고 준비했어요.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수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엄마.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주말에 경수와 지영이가 왔습니다. 경수는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지영이는 양념을 버무렸어요. 저는 옆에서 지시만 했죠. 엄마, 이제 힘든 일은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경수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김장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경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안 하셨으면 저 인생 망쳤을 거예요. 경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혜지랑 결혼했으면 평생 빚더미에 시달렸을 거예요. 혜지 아버지 요구는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 다행히 내가 정신 차렸구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손대려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과거는 과거야. 저는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나중에 제 힘으로 준비됐을 때 그때 결혼하려고요. 그래, 우리 경수 잘할 수 있어. 지영이도 옆에서 경수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어요. 경수가 지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아빠, 생신 축하해요. 경수는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저희는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경수가 이렇게 컸구나. 아빠, 앞으로 매년 생신 때마다 올게요. 약속해요. 경수는 약속했고 정말 지켰습니다. 명절마다 왔고 부모 생일마다 왔어요. 병원 갈 때도 함께 했죠. 어느 날 저는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잔고를 확인했어요. 여보, 우리 3억 5천만 원 그대로네요. 아까운 돈 증여세 4천만 원을 냈지만 경수에게서 2억을 돌려받았습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요. 노후자금 지킨 거야. 남편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그때 잘한 거 맞죠? 물론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수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짠하고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가르침과 사랑이었습니다. 경수도 달라졌고 저희 노후도 지켰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단호해야 자식이 제대로 큽니다. 경수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경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내년에 지영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전세 계약금 모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스로 이뤄낸 결실이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경수 정말 잘했어. 엄마, 결혼식 때 도움 같은 거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와서 축복만 해주세요. 알았어. 엄마가 밥이라도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경수 잘 키웠소. 그럼요.
정말 잘 키웠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봄도 왔습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노후 준비된 부모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